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입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사실 이게 근감소증이 뭐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1번은 근육의 힘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게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근육이 양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가 결국 신체 기능까지 떨어지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나는 근감소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증상이 나타날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피곤하다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흔히 이야기하는 움직이기가 힘들다. 세 번째는 숨이 차다. 네 번째는 계단 같은 거를 오르기가 힘들다. 다섯 번째는 걸음걸이 속도가 느려졌다. 이러한 어디다 붙여도 사실은 다 해당할 만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증상만 가지고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근감소증이 의심이 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혹은 내 몸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증상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운동 기능 평가 더하기 근육량의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운동 기능 평가라는 건 걸음걸이 속도를 잰다든지 악력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재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힘을 측정해 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본인이 근감소증이 생긴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근감소증. 이거는 조금만 운동하고 조금만 영양 관리해드리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기저질환에 의해서 나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건 뇌졸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파킨슨병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게 되고 누워만 계시니까 근육이 계속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고요. 이러한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치료를 위해서는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 영양관리, 운동관리, 인지기능에 대한 관리, 사회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같이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만은 절대 되지를 않고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그리고 가족분들이나 사회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걸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단기간의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근감소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영양제 하나, 운동 30분 하는 걸로 근감소증이 없어진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한 분들의 경우에는 근감소증이 있을 때 근육이 좋아지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만 걷는 것도 힘든 분이 어떻게든 근육을 만들겠다고 등산을 하시게 되면 무릎 관절, 고관절 다 나갑니다. 이건 득보다 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근육만 키우는 데에 집중하시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양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이상 좋아지지가 않으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은 커지질 않습니다. 그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영양 섭취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필수적인 영양 섭취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내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힘을 쓰기 위해서 근육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 근육을 잡아먹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오히려 혹사시키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고 운동을 바로 해도 되는 상태인지 그 전에 영양을 보충하는 게 먼저인지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조언을 들으신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